안녕하세요. 손원익입니다. 제가 이번에도 민규 형을 모시고 한번 진솔한 토크를 거짓 없이 정말 우리의 속마음 얘기를 한번 오늘 해보려고 해요.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박민규입니다. 반가워요. 오늘 제가 형이랑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진짜 솔로지옥 시즌3 저희가 출연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 왜 출연했어요? 이렇게 다짜고짜 물어봐? 아니 뭐 이거 오케이, 뭐 오케이, 해야죠. 오케이. 알았어, 해야지. 내가 왜 출연했냐고? 네. 진짜 찐으로 솔직하게 얘기하면 네. 나는 내가 될 줄 몰랐어. 출연 그 그러니까 확정? 이제 주변에서 추천하고 이러니까 네. 이게 되나? 이렇게 하고 미팅을 갔는데 진짜로 내가 진짜로 될 줄 몰랐어. 근데 이제 그때는 잘 몰랐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너 됐다 이렇게 연락 받고 나서는 그래도 여자친구도 한번 찾고 싶다라는 마음도 굉장히 컸지. 너는 왜 나갔어? 제가 예전에 모델 활동을 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했지. 모델 회사 대표님께서 갑자기 연락 오신 거예요. 너 혹시 솔로지옥 생각이 있냐? 저 솔로지옥 생각 있다. 그렇게 해서 저도 가벼운 마음으로 미팅을 했어요. 근데 내가 잘 맞을까? 그리고 이 솔로지옥 제작진 분들도 뭐 나를 좋아할까라는 진짜 그런 생각에 딱 미팅을 했는데 생각보다 미팅이 재밌었어요. 그리고 미팅을 하고 나서는 와 진짜 해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나가면 어쨌든 내 이상형 한 명은 만날 수 있겠다. 그 생각으로 저는 출연하고 싶다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 여자친구 만나고 싶어서 나간다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안 무서웠어? 그 이제 확정이 딱 되고 나서 너한테 이제 얘기를 하잖아. 네. 안 무서웠어. 나는 너무 무서웠거든. 진짜요? 그러니까 뭔가 좀 나라는 평범한 사람한테 TV에 나가는 것 자체가 나는 부담으로 훅 다가왔었어가지고. 근데 뭐 물론 이제 그게 마음이 정리가 되고 나서는 이제 여자친구도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전에는 조금 무서웠던 마음도 컸었거든. 저는 근데 무서운 마음은 없었어요. 무섭다라기보다는 진짜 처음에는 사실 뭐 가벼운 마음이었어요. 뭐 나가면 좋고 안 나가면 어쩔 수 없다였는데 미팅을 저희가 오랫동안 하고 뭐 중간에 뭐 심리 테스트도 하고 뭐가 많잖아요. 많지. 그런 걸 준비하면서 와 진짜 여기 너무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딱 와 이 결정이 됐다 했을 때 저는 진짜 너무 기뻤어요. 와 내가 여기에 나간다고? 저는 그냥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렇구나. 네, 저는 뭐 무서움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냥 되게 신나고 막 설렜었어요. 알았다. 근데 이제 방송 이제 나오고 나니까 이제 무섭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건 있어. 진짜 이게 일반인이 감당하기에는 되게 큰 스트레스인 것 같아. 좀 이것도 좋으면서도 스트레스를 좀 받더라고. 내가 가뜩이나 예민한 성격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진짜 혹시라도 내가 뭐 실수한 거 없나? 이렇게 하는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도 분명히 있더라고.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방송 기간 중에 뭐 제가 뭐 아쉬운 부분도 있고 뭔가 멘탈적으로 되게 많이 흔들렸었잖아요. 그치, 멘탈 개 나왔었지.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형한테 멘탈 케어를 엄청 받았던 것 같아. 그 형도 그러고 관이 형도 어쨌든 저희한테는 큰 형이잖아요. 그지. 뭔가 형들이 그런 거를 진짜 잘 잡아주는 것 같아. 그리고 형이 항상 우리는 진짜 이거는 한순간이고 이 화제성은 정말 얼마 안 간다. 그냥 이런 말도 막 해주시면서 진짜 마음을 좀 다 잡았던 것 같아. 근데 내가 방송하면서도 약간 그 지옥도 있는 느낌 들었다니까. 찍을 때도 난 힘들었고 기다릴 때도 힘들었고 나와서 방송을 할 때도 너무 힘든 거야. 맞아. 그리고 이제 너랑 나랑 이제 첫 화를 같이 봤었잖아. 맞아. 차 안에서. 차 안에서 가슴이 엄청 두근거리면서 우리 어떻게 나오지 이렇게 하면서 막 이러면서 봤었잖아. 맞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추억인데 그때는 진짜 어마어마한 좀 압박감을 느꼈지. 진짜로. 맞아.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 같은 경우에는 막 욕을 먹는 포지션은 아니었잖아. 그래 놓으니까 이제 다른 친구들 이제 좌측 보면 누구 쓰러져 있고 다음 주 우측 보면 애들이 쓰러져서 나뒹굴고 있어. 그렇게 하면 나도 이게 스트레스인데 애들은 어떨까? 이렇게 하면서 조금 생각을 많이 하고 전화도 되게 많이 했었던. 그랬어. 맞아. 근데 진짜 형이 제가 그 방송 기간 중에도 제 멘탈을 엄청 케어해줬다고 했지만 거기 안에 촬영하면서도 그냥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애들한테도 엄청 친절하고 엄청 세심하게 다 잘 챙겼어. 저는 사실 진짜로 이거는 나는 저 형이 저 컨셉인가? 너무 친절하고 난 그래서 아니 저거 너무 그냥 보여주기식 아닌가? 사실 전 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형이 나와서도 진짜로 와, 이 형은 그냥 몸에 그게 배었어요. 얘기를 엄청 잘 들어주고 거기에 상황에 맞게 현실적인 조언들을 엄청 많이 해줬어요. 그치. 우리의 삶이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라면은 이렇게 했어야 됐던
생각했던 거를 살짝은 조금 바꿔서 생각할 필요가 있겠더라고. 뭔가 뭔가 거절이 있어서 나는 거절이 진짜 익숙치가 않은 사람이야.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나는 거절에 조금 익숙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원익이 너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말해서 너가 릴스 찍냐? 야 방송 끝나고 나서 내가 네 셀카 찍는 것도 못 봤어. 너가 누군가한테 부탁할 성격이 아니잖아. 근데 이렇게 노력하는 것 자체도 너가 너 스스로의 변화의 필요성을 느낀 거잖아. 맞아. 그 저는 항상 말하지만 저는 방송에서 그냥 스스로 뭔가 아쉬운 모습이 있고 제 모습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지금 내 모습을 최대한 내가 적극적으로 브랜딩을 하고 마케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게 형이 진짜 현실적으로 이거는 너가 헤쳐나가야 되고 네가 할 수 있는 거 네가 해야 될 거에 더 집중을 하고 이건 너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정말 길이 없다 이런 식으로 그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와닿았고 그때 진짜 와 뭔가 딱 머리 한 대 맞은 것처럼 그럼 내가 진짜 여기서 뭘 해야 될까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이기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내가 도움 받을 수 있는 건 도움 받으면서 그렇게 요청도 했는데 또 진짜 다들 흔쾌히 그냥 다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네가 띠꺼웠으면 안 나왔지. 아, 나 지금 당직 쓰고 지금 왔잖아. 아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 너가 그만큼 좋은 사람이라는 거에 반증이야. 애들도 한 번도 뭐 난색 포하거나 이런 적도 없잖아. 그러니까요. 그럼 너가 그만큼 주변 사람들한테도 잘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무슨 그러니까 형이 진짜 오늘도 이거 무슨 자존감 프로그램이야? 이거 뭔 프로그램이야? 그냥 오늘도 저는 그냥 형이랑 얘기하려고 하는데 오늘도 제 멘탈을 잘 케어해 주시래요. 아, 나 그리고 너 궁금했던 게 너 원래 연애 프로그램을 봐? 연애 프로그램을 봤었어? 저 한 번도 안 봤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솔로족 이제 미팅하면서 이제 이렇게 봤었거든요. 촬영 끝나고 나서 그때 뭐 하트 시그널이나 다른 연애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너무 공감이 되고 거의 이입이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의 그 마음과 이런 것들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뭐 사람들이 뭐 연애 프로그램 그거 뭐 다 대본 있지 않냐, 뭐 아, 그런 맞아, 거 있지 맞아, 않냐, 맞아. 그 말 엄청 많잖아요. 맞아 맞아. 형 진짜 속 시원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있어요? 내 Q&A에서 얘기했는데? 아, 오케이. 이러면서 광고 한번. 네, 박민규 채널에 한번 가서 아니 이제 근데 일단 그냥 얘기하면 없지. 그 내 거 그 유튜브에서 얘기했는데 나는 일반인이잖아. 방송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아 좀 망했다. 초반에.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아무 지시사항도 없고 뭐가 특별한 게 나오려나? 그리고 우리가 뭐 대화할 수 있는 주제도 한정적이지. 계속 얘기하라 그래서 얘기는 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잖아. 어찌됐든. 근데 너는 한계가 있는데 유씨는 왜 그렇게 끌고 가? 너 형. 국정원 요원 마냥 맨날 끌고 가가지고 얘 가뜩이나 애 표정도 안 좋은데 그러니까요. 아 제가 이게 적당히 했어야 되는데 진짜 눈치가 없었나 봐요, 진짜. 눈치가 없는 게 아니야. 네. 그만큼 너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거지. 아, 이 형은 뭐 병 주고 약 주고 지금 뭐 좋은 얘기 하나 해야지. 아, 더 해주세요. 좋은 얘기는 끝. 아, 지금도 어떻게 보면 대본도 없고 그냥 말이나 하자 했는데 그냥 이 말만 해도 할 얘기가 너무 많아. 많지 많지. 아, 형 그러면 이제 저도 앞으로 연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내가 만약에 이렇게 이성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 소개팅 꿀팁 그런 거 있어요? 아 형만의? 진짜 내가 네 하면 진짜 100% 사귄다. 뭐 끝말잇 깨 가서. 진짜 저 진짜 해요 저는. 그러면 망하지. 저 이거 야 너 그리고 무슨 자기소개할 때 너의 장점 소년미라 그랬는데 소년미고 뭐. 아 그리고 나 너무 나 자신 있게 해맑게 아 저는 뭐 소년미가 있다고 했는데 몇 화부터 소년미는 무슨 여기 뭐 곰돌이처럼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 진짜 그러니까 제가 사과드릴게요. 저 소년미 없습니다. 네. 형 아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연애는 한번 잘 해볼게요. 아니 근데 이제 했으니까. 솔직히 말하면 네. 너는 얼굴이 진짜 솔직히 말하면 얼굴이 괜찮아. 아니. 너가 연애를 그 고민한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가. 아니 그럼 형이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미안. 아니, 아니 그리고 너랑 나랑 서울 패션위크 갔잖아. 네. 내가 진짜 아까 전에 미용실에서도 얘기했지만 너랑 나랑 양옆에 찍은 거 있지. 네. 야, 나 진짜 굉장히 후회했어. 왜요? 내 머리 크기에 놀랬고 이렇게 머리 작은 남자를 내가 처음 봤다니까 진짜. 아무튼 엄청 소두다. 잘생겼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나한테 스킬을 물을 게 아니고 너는 그냥 네 얼굴이면 알아서 그냥 스킬이야. 이제 사실 뭐 형도 이제 30대 중반이고 저도 30대 초반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보다 이제 형이 좀 더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아 정말 많이 하지. 진짜요? 당연하지. 현실이잖아 현실. 그렇죠. 내가 공무원을 한 이유. 내가 공무원을 한 이유는 뭐냐면 뭔가 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든든한 벽 같은 느낌이 되고 싶었어. 가족에게
뭔가 그런 심적인 안정감을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거기에 이제 부합하는 게 나는 공무원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진짜 그럼 결혼은 어쨌든 생각이 있고. 아 무조건 있지. 결혼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나는 공무원을 했다라는 것도 있는 것 같아. 저는 사실 진짜 현실감이 없을 때는 그냥 빨리 가정을 이루고 막 결혼을 빨리 하고 싶었었는데 점점 나이가 차면서 진짜 이제 현실적인 걸 생각하다 보니까 진짜 저는 아직까지는 결혼에 대한 그 감이 안 와요. 그러니까 감히 내가 결혼까지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더라고요. 그치, 뭔 말하는지 알아. 알겠습니다. 오늘 뭔가 그냥 처음에 그냥 가볍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니까 결혼 얘기까지 하고 네가 질문했잖아. 네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지. 좋은 시간. 어땠었나요 오늘? 재밌었어. 원익이 너랑 이제 맨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너 멘탈 터졌을 때도 멘탈 강 터져가지고 눈 동태눈 돼가지고 형 어떡해요 이럴 때도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보면 모든 게 다 잘 끝나고 지금까지 잘 왔잖아.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그것도 알아줬으면 좋겠어. 너가 무해하다는 거. 함레스. 무해한 인간.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이 시대에 열심히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하는 원인이기 때문에 너의 노력도 되게 이쁘게 봐줬으면 좋겠고 너가 진짜 좋은 사람이란 것도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지. 아 감사합니다. 쩔지? 네, 오늘 형 역할은 여기까지 그래, 끝났습니다. 이제. 제일 깔끔하다 이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또 민규 형이랑 얘기 나눠봤고 다음에 또 재밌는 컨텐츠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안녕.